네, 저는 바쿠나에서 경영 지원을 맡고 있는 김석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원장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원장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 원장님들 매출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매출은 항상 잘 나오면 잘 나와서 아쉽고 안 나오는 날은 안 나와서 마음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원장님들한테 매출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회계법인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머릿속에 매출이라고 딱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죠. 프로그램, 제품, 마케팅, 인테리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생각보다 원장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 요소를 내가 어떻게 건드려주고 어떻게 내가 해야 내가 갖고 있는 자본,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노동력, 아니면 나의 실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조사는 양복 입은, 너 같은 양복 입은 애들이 이렇게 막 판때기 하나 들고 막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막 대기업에서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장조사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내 핸드폰 안에 있는 고객 리스트가 내 시장이고요. 내 샵 바로 앞에 있는 피부과, 미용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가, 이런 게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내 지하철, 내 샵이랑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 어딨지? 나랑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딨지? 이 모든 게 시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거고, 그거를 내가 잘 모른다면 한 번쯤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게 시장 조사입니다. 나는 미백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 난 항상 다른 프로그램보다 미백을 할 때 가장 큰 인상에 나오더라. 이렇게 알고 계셔. 이렇게 내가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이 미백을 원하지 않으면, 시장은 미백보다 윤곽 관리를 원하고 있고, 아니면 주름 관리를 원하고 있고, 수분 충전을 원하고 있으면 내 실력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시장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 원장님들이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 자, 시장조사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화적인 요건이 있고 경쟁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물리적인 요건 중에 학교의 구성과 개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고 중학교는 여고인지 여중인지, 남중인지 여중인지, 이런 구성들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이 학교의 구성과 개수를 왜 봐야 될까요? 이 학교의 구성과 개수는 우리가 학생들이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의 엄마들이 궁금합니다. 여자분들은 30대, 40대, 50대 피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게 우리 고객들의 지금 right now, 지금 현재 시점의 고민이에요. 그럼 학교만 봐도 우리 고객들이 원할 게 멀지가 딱 찝힌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관공서랑 병원의 유무가 있습니다. 관공서랑 병원의 유무는, 관공서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그 다음에 은행. 병원은 적어도 한 층 이상이 되는 종합병원, 그 다음에 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인데요. 얘네들은 유동인구를 창출시켜요. 근데 그 바로 아래 마트랑 슈퍼도 있네요. 얘네가 우리 시장에 기대하는 역할은 역시 유동인구를 창출시킵니다. 편의점, 마트,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도요. 근데 똑같은 유동인구를 창출시키는데 왜 두 개로 나눠놨을까요? 유동인구의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쪽에 있는 관공서랑 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를 창출시키는데 자주 안 가요. 우리 원장님들 생각해 보실 때 시청 평생에 두세 번 갈까 말까 하죠. 한 번도 안 가는 분들도 계세요. 놀러 가시는 분들이 시청이 궁금해서 놀러 가실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인감 떼러 가죠. 집 살 때나 갑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나 가시는 곳이 동사무소예요. 병원, 웬만하면 그냥 약 먹고 집에서 쉬죠. 정말 죽을 만치 아파야 가요, 병원은. 근데 그 주변에 보면 항상 사람이 많죠. 주차장은 항상 만차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를 자주 가진 않는데 유동인구를 꾸준하게 창출시킵니다. 바로 아래 마트랑 슈퍼는 어때요? 하루에 두세 번도 가죠. 이렇게 유동인구를 많이 창출시키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내 샵 바로 앞에 관공서나 은행이 있어. 아니면 병원이 있어. 이거랑 대형마트가 있어. 이거랑은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시청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케팅 문구를 하나 써붙일 거예요. 내가 앞에다 배너를 넣을 거예요. 배너에 무슨 문구 넣어야 될까요? 당신의 피부 지금 파산 직전이다. 네. 지금 개인 회생이 필요하다. 제가 해드리겠다. 지금 당신의 피부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당장 올라오셔가지고 나랑 상담 받으셔라.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눈길을 한 방에 확 사로잡을 만한 프로그램, 이런 문구들이 필요해요. 반면에 매일같이 오시는 이런 유동인구 분들한테는 오히려 자극적인 멘트가 더 독이 됩니다. 내 샵에 대해서 비호감을 만들어요. 파산 신청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인감증명서, 머리 아프죠. 행정적으로. 여기에는 오히려 나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문구들을 적어주면 좋아요. 당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당신 피부에 내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계속 나한테 스며들어요. 자꾸 보면 볼 때마다 그 샵에 대해서 저겐 나 항상 위로해줬지. 저겐 이런 문구가 항상 있었지. 기억에 남고 그 도시의 뭔가 그 길의 하나의 나를 구성해주는 추억거리가 돼서 나중에 내가 피부 관리를 받아야 된다면 그곳에 발걸음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공서랑 병원은 목적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고